지금은 그야말로 ACN의 변화에서 변혁의 시기입니다. 지난 26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스페셜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도 그 자리에 계시는데요. 스페셜 미팅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10월 달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 이제 다 대동소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든 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짧지 않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0월에 이 사태가 시작이 된 거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수습을 하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10월부터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제로 10월 5일 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장이나 사장 두 분이 올 때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하고 상황을 파악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습의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것은 10월 5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다양한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3일 뒤에 RVP 미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습 방안을 이제 제안을 받고 그 다음에 이메일, 창립자들 이메일 오픈하고 TC상 메일 오픈하고 수많은 메일들이 가고 그것이 3주가 지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6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수습 방안이 딱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만에 만들어진 그 내용이 지난 토요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 진짜 많이 놀랐고요. 또 정말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회사는 마치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를 대비하고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게 일어났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마치 그렇게 대안을 착착 내놓는 기계 마치 레디메이드 된 그 기계가 만들어내는 방침 같은 것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쇼킹했고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고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든 지금 말하자면 격변을 하는 ACN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발단이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격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습해야 돼요. 근데 그 수습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해야만 그게 확실하게 가라앉는가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프로 중에 프로라는 거예요. 그냥 수습 방안을 내놓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렇게 주사한데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수류탄 안에 던져서 나는 것이 아니라 수류탄 또는 수류탄 몇 개 던져도 될 상황인 같은데 아예 핵폭탄을 던져버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확 마무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ACN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프로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26년 동안 27년 동안 ACN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냐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게 돼 있고 예측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게 돼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위기 속으로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ACN이 지금 수습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잘 준비된 회사이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도전들은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세상 그렇잖아요. 뭐 회사라는 게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가 모르는 예측하지 않은 뭔가는 또 일어나겠지만 그때도 회사는 잘 극복을 하고 하나의 계기로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정말 다시 크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너무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드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파트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대부분한테 형제라인이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에는 또 스폰서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한 어떻든 그 여러분과 가까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길을 딴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제가 저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한편은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엾기도 하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각자 삶은 자기가 사는 거고 뭐 나 어떻든 그 운명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10월 달은 2019년 10월은 우리들에게 ACN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역사의 한 터닝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때, 터닝 포인트일 때 그냥 그걸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다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계기를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날 참석하셨던 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 잘 들으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지난번에 로버트 회장님이나 구백 사장님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그리고 사실 이번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ACN이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분들은 자신의 철학으로서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수십 년의 경영을 하고 경험을 한 그 과정에서 얻었던 결론을 ACN의 경영 철학으로 만들어가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ACN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인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ACN보다 먼저 나왔고 또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왜 그 회사들은 잠깐 반짝하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또 ACN보다 훨씬 더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왜 그러고 왜 그런가? 반면에 ACN은 왜 후발주자이면서도 지금 그렇게 거의 유일하게 특히 그 서비스 분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회사로서는 유일무이한 그런 회사 성장하는가? 라는 부분에 뼈대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ACN은 세 가지 요소를 균형을 맞추어서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ACN이 어떤 제품을 런칭하거나 어떤 플랜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 항상 ACN 운영자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IBO를 만족시켜야 된다.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리고 회사도 만족해야 된다. 근데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은 다 여기서 고객이라는 존재는 돈을 번다라는 거하고는 별개의 입장이겠지만 IBO와 회사는 수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IBO가 돈을 벌어야 회사가 돈을 버는 거고 회사가 망하면 IBO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IBO 우리들도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 되고 회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나 회사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이. 이 회사는 펀드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펀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저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거지만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BO나 회사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고객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자가 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중에서도 고객을 제외하고 1번과 3번은 각자가 조금씩은 아쉬움이 남아 있어야 된다. IBO들이 우리가 막 최대한의 보상 플랜을 가져간다 그러면 회사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회사가 최대 이익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IBO들은 수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 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수시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좋은 회사처럼 보였는데 왜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고 그러는가?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 여러 많이 듣잖아요. 회사 운영자들이 팔아버렸다고, 딴 데로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해놓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잠깐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거기에 같이 있었던 IBO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오래가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자가 균형을 맞춘 경영을 하는 것이 회사가 오래 가는 길이고 회사가 오래 가는 길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어떤 포인트 정할 때 BV 같은 거 정할 때 우리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고객을 100% 만족시킬 수도 고객한테는 조금의 그러니까 IBO나 회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고객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희생시키면서 IBO와 회사가 돈을 벌고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양보해야 되는 고객 보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1번과 3번의 양 주체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왜 포인트를 좀 더 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2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그렇게 롱런할 가능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발표 내용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상 플랜입니다. 왜 지금 발표했는데 왜 2월 1일부터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보상 플랜이 결정이 되면 3개월 동안의 공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반드시 공지를 해야 돼요. 법적인 의무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면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10월 말에 이제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면 서울시에 신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3개월 뒤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년부터는 키트와 QTD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에센셜 3개의 키트가 있고 각각의 뭐 이런 것 이것들은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2개의 팩으로 키트로 바뀌어지고 단순화됩니다. 아주 단순하지 QTD 조건들이 그래서 프리미엄 커스트 2명, 4명 3개월, 3개월 이후 그 다음에 이센셜하게 되면 4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주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만간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은 다 IBO 백오피스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염두에 두시고 그냥 오늘은 설명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커미션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 2월부터는 똑같이 가다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SVP 오픈라인 1%가 2%로 SVP 1세대가 0.에서 1%로 말하자면 배를 주는 겁니다. 배를. SVP 하니까 너무 뭔 얘기예요? 꿈나라 얘기 같죠? 꿈나라 얘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SVP 입장에서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SVP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너 사양이 아직 SVP가 아니야. 그럼 전부 오픈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픈라인, SVP가 되면 일단 오픈라인의 숫자가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서 받는 커미션이, 그러니까 RVP만 돼도 커미션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근데 그 커미션이, A시아는 커미션이 목표잖아요. 결국은. 그 커미션이 2배로 뛴다라는 거예요. 2배. 그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다시 1세대 오픈라인도 1세대 커미션도 다시 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SVP고 내 파트너가 SVP를 하더라도 거기 만들어지는 커미션도 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커미션입니다. 베네비타 디칼라인 개인 커미션이죠. 지금은 모두 일률적으로 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QTT든 RVP든 SVP든 자기 매출은 그냥 5% 받는 거예요. 자기 매출. 그런데 그게 개인 커미션이 이제는 새로운 보상 플랜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에 따라서 적용 비율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5%, 7%, 8%, 10% 우리는 당연히 몇 퍼센트 받아야 돼요. 당연히 10% 받으려면 몇 점 하면 돼? 6점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ACN이 지금 라이프 서비스가 있고 나머지 이센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서비스는 ACN의 수입을 단기적으로 수입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돼요. 근데 그 좋은 도구가 더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제품 합산 포인트, 이 포인트는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에 따라 당연히 우리는 10%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커미션 자체는 큰 절대 금액이 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내 파트너들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차이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본인이 5%인 것이 아까 5에서 10%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ETT가 되면 4%가 3%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ETL은 6%, 5%로 바뀌어요. 자, 개인 커미션은 3, 5로 1%씩 낮아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ETT가 되면 내 개인 말고 다시 ETT는 다시 QTT 내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는 그룹 커미션 전체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커미션은 8에서 13%예요. 그러니까 ETT가 되면 13%까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8%, 최소 13%, 최대. ETL은 10에서 13에서 18%. 자, TC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라이프 서비스 봤을 때 개인 커미션을 TC만 해도 25%를 받는다는 건 엄청난 비전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물류만 하는 대부분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실제로 직접 커미션에 해당되는 것은 10% 내외예요. 많이 줘봐야 한 12% 주고 10% 안 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ACN은 여기 보세요. 20%를 보세요. 여기 지금까지 보세요. 5, 이 보세요. 5, 4, 6 하면 20%, 15%잖아요. 그죠? TC5%면 25%. 그러니까 1에서 지금까지 야, ACN은 정말 라이프 서비스 하나만 25%, TC만 돼도 25% 매출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랬는데 바뀌어지는 보상 플랜이라면 최소 23에서 최대 28%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RD가 되면 25에서 30%, RVP는 28에서 33%, SVP는 31에서 36%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개인 커미션 할 때 1에서 34%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1에서 36%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프 서비스
베네미타나 디칼라 쪽에서 내 매출의 36%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어차피 화장품 써야 되고 비타민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100만 원 매출에 36만 원을 내가 받는 거야. 36만 원. 여러분 TC만 되더라도 28만 원씩을 100만 원 쓰면 28만 원이 내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살 이유는 정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건데 치약.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치약에 내가 TC만 돼도 28%, 치약 값의 28%를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TC만 돼도. 그래서 제품 커미션, 라이프 서비스 커미션만 해도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커미션 산정 기준은 7레벨까지는 75%예요. 75. 그러니까 이제는 60점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몇 점을 생각해야 돼요? 75점이에요. 조금 있으면 75점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60점이었지만 이제는 75점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매달 75점 하나 해도 해야 될 판이에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ACN은 한 번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75점을 그 다음에 베네피트 메디컬 라이프 서비스는 20포인트까지만 인정이 된다. 여기 합산 포인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ACN은 이센셜 서비스와 라이프 서비스 두 개의 큰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ACN의 메인은 이센셜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수입은 그냥 한 달 받고 마는 걸로 끝나는 수익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ACN은 한 번 하면 수입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은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그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RUP만 돼도 그걸 천실에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팀에 아니 ACN 전체적으로 지금은 거의 비즈니스가 잠시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 안 해요. 사업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등록을 안 시킨다는 얘기. 뭐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캘쿠라스가 없어. 그런데 커미션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룹이 여러분 각자의 팀이 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사업을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 만들어 놓은 커미션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ACN의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75점만 해놓으면 그런 맞으면 리지주얼 인컴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일이 ACN 사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베네미타나 디칼라만 가지고 60점, 75점 해가지고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정책적으로 20포인트까지만 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당연히 이해가 아니어도 우리는 그렇게 나눠서 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유치 강화, 커스터머 보너스.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여기 보시면 대상은 신규 IBO, 기존 IBO 다 우리 모두 다 해당이 돼요. 당연히 신규 IBO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달 3명을 고객 유치를 하게 되면 12만 5천 원, 5명이면 30만 원, 8명이면 60만 원, 10명이면 80만 원의 커스터머 보너스를 지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3명 늘어날 때마다 30만 원 추가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프레시 모바일 단말기 고객을 16명 유치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달에. 그럼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 커스터머 보너스만 보세요. 16명이니까 일단 보세요. 80만 원에다가 30만 원 두 번이잖아요. 그럼 14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프레시 모바일 고객 16명 유치해도 그달 그 커스터머 보너스만 1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 유치 강화. 자, 대상은 우리가 그 유치하는 고객의 대상을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아니 지금 이거 뭐 다 여러분 저 플랜으로 다 오픈될 거기 때문에 지금 봐두세요.
프레시 모바일 단말기 요금제, 유심 요금제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단말기 요금제, 그 다음 인터넷 IPTV 결합 상품, ADT 캡스, 패스트 컨트롤, 리빙 케어 서비스 이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스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고객이 만들어졌을 때 받는다는 얘기고 제외되는 거는 유심 요금제, 단일 상품, 모천이나 베렌더티 칼라는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당 신규 등록의 IBO가 첫 달인 경우는 30일, 등록하고 나서부터 30일 동안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은 1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매달 여러분들은 우리는 매달 1일부터 말일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고객 유치 강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지금 앞에 수식어가 계속 고객 유치 강화라는 말이 붙어요. 자,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그러니까 지금은 ETT 보너스, ETL 보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등록을 30일 이내에 30점, 서비스 포인트 10점 이상에서 그리고 3개 QTT를 얘기했을 때 50만. 그 다음에 ETL은 60일 이내에 40점하고 ETL 5개일 때 120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등록 후 30일 이내에 이전에는 몇 포인트였어요? 30점인데 이전은 20점이 서비스 포인트 10점 이상 똑같고 그 다음에 3레그 QTT가 아니라 2레그 QTT 그리고 25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45일 유지 그 다음에 ETL은 등록 후 10일 내에 40점이 아니라 20점이고 그러면 75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이거는 금액은 크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30점에다가 세리그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가 운영을 해보니까. 마찬가지 밑에도. 그래서 줄이더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달성할 수 있게 하자. 어떤 게 보통의 우리들한테는 여러분 파트너라든가 여러분 팀원들한테는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후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후자가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달성되는 사람은 대박을 맞지만 근데 대박 나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것보다는 호박을 맞더라도 조금 작더라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돼 있다라면 뭐 금액 줄어드는 거 이런 생각하지만 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ETT 프로모션, ETT 보너스, ETL 보너스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 방금 했던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와 커스텀 보너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첫 번째 달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사가 예시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성장을 하고 그 사람이 돈을 넣으면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파트너 사람. 여러분들 이 새로 신규 등록될 사람들. 자, 그러면 IBO 등록 후 첫 번째 달을 보세요. 10명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10명이 왜 필요하냐? 일단은 우리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요? 요금 공짜 쓰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금 공짜 쓰는 거 등등등 하면서 10명 만드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우리가 A씨는 사업으로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두 개의 QTT 이거는 왜 그래요? ETT 패스트 보너스 받으려면 뭐였어요? 아까 ETT 자 새로 뉴 보상 플랜의 ETT 보너스는 뭐였어요? 등록 후 30일 내에 내가 몇 점? 20점. 20점. 서비스 포인트 10점 포함해서 20점 하면 다시 몇 레그 QTT? 두 레그 QTT예요. 두 레그. 그러니까 그거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선생님 ETT 프로모션 달성하자. ETT 보너스 가자. 이렇게 항상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항상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달성시키는 사람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10명이 유치하니까 아까 10명 유치하면 얼마였어? 80만 원. 그 다음에 캡 보너스 2명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 패스 보너스 25만 원. 그럼 115만 원 보너스만. 그 다음에 플랜에 의해서 커미션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건 별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뭐 60일 이내에 뭐 달성하는 겁니까?
ETL 보너스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 달도 10명 유치하고 3개 이래야 ETT가 3명 해야 내가 ETL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거스트 보너스 80만 원 똑같이 나오고 캡 보너스 7개의 QTD가 만들어져서 7 QTD가 만들어지니까 40만 원에 베스트라스 보너스 75만 원. 그럼 두 번째 달에 195만 원의 보너스와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달성을 하면 여러분 파트너 누군가는 등록이 되고 2달 이내에 이거 합쳐보세요. 얼마예요? 115만 원 플러스 195만 원. 310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너 중에 누군가는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이 칙되든 랩스든 무조건 ETP 보너스, ETL 보너스 받자 해가지고 그거 정말 집중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2달 이내에 310만 원, 31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기다리는 게 뭐예요? 310만 원 플러스 알파 뭐 2달 만에 그렇게 수익을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TC가 눈앞에 있다. TC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고객 점수가 몇 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요. 자기 팀 점수. 그러니까 TC가 바로 눈앞에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대박 중에 왕대박입니다. 보세요. TC 보너스, RB 보너스가 있어요. TC 보너스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지금. 근데 이제 생긴다. 생겨요. TC 보너스는 뭐냐면 등록 후 120일 이내, 120일은 몇 달입니까? 4개월이에요. 3개월이 아니고 4개월이에요. 4개월, 지금 같은 상황에서 4개월의 TC를 갖다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4개월 만에 TC, 어떻게 4개월 만에 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못 가도 2달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4개월까지 기다려요? 생각해보세요. 조금 이따 다시 여러분 발표하겠지만 새로운 제품, 새로운 또 올라와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4개월이나 기다려요? 그 어려운 4개월 TC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500만 원을 줍니다. 500만 원. 초기에 HN 초기에 아주 초기에 이런 플랜이 있었어요. 그때는 TC가 90일 이내였어요. 이 플랜이. 그리고 없어졌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RVP만 등록 후 1년 이내에 RVP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같은 상황에서 1년 RVP 충분히 가능한 플랜이에요. 지금 에이시안 코리아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등록한 분이 1년 뒤에 RVP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500만 원 받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보너스만 5,500. 그럼 그 사이에 RVP 될 때까지 그분은 딱 등록하고 그 다음날 RVP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가면서 처음에 QT들이 했다가 ETT로 가고 ETL도 가고 TC도 가고 RVP도 가고 또 RVP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계속 뭘 받아요?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1년 내내 매월 그 타이틀 그 직급에 대한 수당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거 다 빼고 보너스만 5,500으로 받는 보너스만. 그런데 이게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2020년 2월 신규 TC RVP 자격 달성량부터 적용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2월 1일 이후에 TC나 RVP가 되면 돼. 그럼 그 사람이
역산을 해가지고 4개월이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TC가 돼 120일에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에 등록을 한 사람이 10월 4일 또는 5일, 그러니까 120일 역산하면 10월 4일 또는 5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10월 4일이나 5일 이후에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2월 달에 TC를 가면 500만 원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등록을 했더라도 120일에 해당되는 이거는 넘어가지고 TC 보너스는 못 받더라도 1년 뒤에 RVP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8월 달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내년 8월에 RVP가 됐어. 그럼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몸에 이해돼요? 네. 좋은 노래인데. 막 주먹이 굵고 5천만 원 받을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해당되면 당연히 해당하는 거고, 본인이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팀원들, 신규 팀원들한테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동기부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CN에서 초기에 팀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RVP 가고 SB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받은 사람들. 이거. 그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난을 하고 있지만 그러고 없어졌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어느 정도 회사가 이렇게 기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건 프로모션이니까 어느 쯤에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회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은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트워크마케팅 경험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이거 얘기하면 금방 가닥을 잡을 거고요.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그분한테 비전을 주면 돼요. 어차피 에이전 사업 결단했다는 건 사업적으로 결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파트너 누군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플레이라는 거죠. 보너스 플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핵포단 같은 걸 지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RV 미팅에서 제안할 때도 그거 생각했어요. 90일에 3개월에 TC 가면 500만 원 그거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회사가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하세요. 라고 우리를 조금 무시하긴 했지만 4개월이라는 여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정말 회사가 제대로 한번 사업자들한테 뭔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ACN 코리아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들을 회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몇 개월의 TC가 만들어지고 몇 개월 평균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본인들은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래 요 정도면 동기부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당연히 활용해야 될 그런 플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지금 아까 계속 앞에 패스트 스타트, 커스텀 보너스 앞에 전부 뭐가 붙어 있어요? 고객 유치. 이게 뭐냐면 ACN 비즈니스는 고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TC, 보너스 프로모션, RB 프로모션 하는 거 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받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다수의 네트워크 마케팅자들이 하는 것처럼 한때 돈 벌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 한때 돈 벌고 사라지는 그런 회사, ACN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CN은 롱런 하자라는 거예요. 회사도 롱런 해야 되고 아이들도 롱런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베네비타 디칼라 같은 경우는 20점까지만 그룹 서비스 할 때 그룹 커미션 할 때 20점까지만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채널이 계속 그 백그라운드로 흐르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카드입니다. 지금까지 블랙카드는 어떤 측면에서는 유명무실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블랙카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카드, 지금까지 있는 것, 100점은 블랙카드예요. 그런데 100점이 되면 그냥 우리 10%를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 14%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개의 블랙카드 종류를 추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블랙카드 프리미엄은 150점. 그때는 17%. 블랙카드 플래티넘은 200점 하는 사람은 20%까지 커미션을 산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점수에서는 개인 커스트 포인트는 40, 베네피트와 즉 라이프 서비스는 40포인트까지만 인정한다. 이것도 똑같은 백그라운드예요. 이해되시죠? 네. 40점까지만 인정하겠다. 여기 100점, 150, 200점에서 40점까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 잔뜩 사가지고 돈 벌겠다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 사지 말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이것들은 서비스 커미션에만 적용돼. 이 말은 뭐냐면 이센셜 서비스 커미션에만 이게 14, 17, 20%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베네비타나 디칼라를 뺀 나머지 아시겠죠? 네. 베네비타나 디칼라를 뺀 나머지 뭐 플래시 모바일이나 뭐 나머지는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이래요. 자, 첫 번째 달에 10명 고객 유치하면 커스텀 보너스 얼마였어요? 80만 원. 그러니까 매달 10명씩만 유치한다 하면 1년이면 960만 원을 보너스만 받을 수 있어요. 96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10명씩 하면 1년이 지나면 매달 10명이니까 12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났어요. 그럼 120명에 고객 포인트 2점만 하다. 이건 굉장히 작게 잡은 거잖아요. 네. 어떤 거는 4점, 5점, 6점짜리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냥 2점으로 가정했을 때 한 명당 2점만 해도 240포인트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까 플래티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가 해당이 돼요. 20%. 그래서 그 고객이 쓰는 그 아이템을 4만 BV로 가정을 했을 때 4만 BV.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래시 모바일 같은 경우에 5만 원 요금제를 쓴다고 쳐요. 5만 원 요금제.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90%로 산정이 돼요.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90% 하면 뭐예요? 4만 5천 BV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공기청정기라든가 점수기 이런 거 다 3만 BV 뭐 2만 5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BV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96만 원 수령. 이 매월은 1년 뒤부터 그냥 다시 120명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년 뒤부터는 매월 96만 원의 보너스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매월 96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10달이면 960만 원이고. 그렇죠? 네. 2달이면 180만 원 하면 1140만 원 정도, 거의 12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이걸로만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동안에 9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객 유치만 해도 연봉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표정이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마음에 안 들어서 표정이 그러는 거예요. 놀라워서 그런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ACN의 고객 유치가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아주 그냥 보너스로 그냥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버리면 그건 다 누구 몫이 우리께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만든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고객 유치가 정말 왜 중요한지를 당신들이 한번 받아보면서 느껴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난 사람 리크루팅하는 건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그냥 고객 유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 중에 아이디어 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이 커진다라는